현재 시간 이제 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설명 내용은 여기까지 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우리 정비계획 안과 또는 그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혹시 거수해 주시면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비치를 좀 해주실까요? 예, 나오시죠.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와 성함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2동 504호 조합원 김인혁입니다. 오늘 그 설명회에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그 1차 설문조사 후에 차수별 간담회를 한다고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오늘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현대 4차 소유주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있어 그 4차의 입장을 밝히고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 질문은 약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조합 설립을 위해서 약식 감평에 의해서 감정평가와 그다음에 추정 분담금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책자에 실렸는데 그러고 나서 각 차수별로 특히 대지 지분이 많은 차수들이 그 불만이 많아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그랬더니 조합장께서는 절차상 요식행위로 만든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다 제대로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로 다독여 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 4차는 대지 지분이 36.6평에 용적률이 95%입니다. 아시다시피 2종인데 서울시에 의하면은 4차 경우에 그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행 시에 10%의 기부 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6.6평에서 10%를 감하면 32.94평이 남습니다. 참고로 65평 경우만 비교해도 26.28평에서 30.42평으로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1차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추정 분담금표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차수별 평형별이 아니고 대지 지분을 깡그리 무시한 10평 단위 분양 평형대로 묶여서 추정 분담금을 평균한 수치를 예시하여 죄송합니다. 그 4차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발상에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 대응 방향에 대해서 4차 단톡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설문조사에 응할 거냐 아니면 보이콧할 거냐 했더니 거의 대다수가 보이콧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맡은 제가 그래도 우리의 4차의 입장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평형을 제시하자. 이렇게 다독이고 설득해서 분담금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평수 그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소유주분들에 따라서는 소유주분들이 가족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평수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환급받을 목적으로 작은 평수로 신청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의 4차 소유주만이 그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과반수의 소유주들은 보이콧을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질문 두 가지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질문 첫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시세가 요즘 보면 2억에서 3억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설문조사에 나온 40평대의 경우에 차수별 대지분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특히 40평대에 우리 44평하고 43평이 있는데 이를 일부라도 반영한 2023년 실거래 가액도
한 1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40평 된 한 묶음으로 묶어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묶어서 평균 내 가지고 또 평균 내 가지고 추정 분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시세 차이도 엄청나고 대지분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걸 40평대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그걸 설문조사라고 내놨습니다. 과거에 3년 전에 그 조합 설립 당시에도 제시됐던 약식 감정 그 재감정 평가법에 대해서 KB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그 불만을 자아내는데 이번 경우는 이건 완전 엉터리죠. 이게 어떻게 40평대 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엉터리 추정 분담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시급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 합당한 이유가 이거를 답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합장이 안 계시니까 이걸 누가 대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계시다면 차후에라도 필히 그 대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합장께서. 질문 두 번째입니다. 3, 4월 달이나 아니면 조만간 있을 정비계획 입안 신청서, 아까도 설명이 많이 있었죠.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내역이 포함된다고 조합에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요. 그런데 이번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할 것인지 추정 분담금을 이번에도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차수별 대지집을 고려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은 차후에라도 조합장께서 대답이 있어야 우리 4차 소유주들은 이번에 그 동의에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추적해 보면 뭐 추정 분담금 산출에 있어서 대지 지분이 좀 반영이 된 추정 분담금 산출이 고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여건상 우리 조합장께서 참석을 못한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거는 추후에 또 조합에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업 시행과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 등 여러 가지 조건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고지하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추정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추정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요약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10분 전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79동에 사는 조합원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말씀을 먼저 분이 해주셔서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상업지역이 정해지질 않아가지고 지금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센터에다가 상업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79동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고 그 짝에서 뭐 상업지역이 돼서 어떻게 해서 뭐 빌딩을 70층을 올리느니 뭐니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그 상가지역 가지신 분들이 결정이 안 나면 위치가 이게 지금 역세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의견을 제시할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만약에 그냥 아파트로 지어져가지고 그 자리 제 자리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아주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역세권을 설계사무소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설계사무소 의중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역세권이
상가를 지어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역세권에 상가를 지으면 돈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아까 그 설계사무소에서 말씀은 은근히 역세권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저 역세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설계사무소나 저기는 여기도 조합에서도 그걸 원하겠죠. 상가를 역세권에 지면 돈을 많이 받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토사 구팽해 가지고 우리 지금 79동은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에 와서 내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키포인트는 상업 지역이 가진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저 센터를 원하니까 어디다 상업 지역을 짓게 돼 있다는 게 이게 확정이 돼야 모든 이 조합 회의도 되고 이게 유효하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저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2번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면 보고를 받아서 예스라는 도장을 받아야 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만약에 79동 한 동에서라도 동의서를 51%를 못 받으면은 재건축은 지연되는 거예요. 저도 재건축되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다 사인을 하고 재건축 진행이 되지. 어느 일방적인 사람만 좋아져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봐야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79동에서 51%못 받아가지고 반대하면 전부가 이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얘기해가지고 카톡에도 공정하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조합장님도 여기 안 참석하신 거를 보면은 제 개인 사견인데 지금 조합장 마음대로 지금 흘러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해봤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안을 가지고 와야 해결되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업지역 가진 사람은 센터를 원한다. 여기 프로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기 우리 역세권이 이거 아파트를 상가를 짓는다. 뭐 해결이 안 나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여하튼 그만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그만 저 마이크를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혹시 이제 저는 대강 얘기했으니까 예. 이만 줄이고 내려가는데 이게 79동에서 51% 서류를 못 받아 동의서를 못 받으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예,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분 하고 우리 또 준비된 설명회 좀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오셨으니까요. 마지막 한 분까지만 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하고 상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7동 천칠호 강병국입니다. 사실 제가 그냥 짧게 팩트 체크 몇 개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마지막 요거는 질문은 아니고 덮개공원 아까 좋은 점 말씀하셨는데 좋죠. 그거를 이제 주고서 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것으로 받는 그 수혜를 받는 차수라든지 차수별 분란이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수혜받는 쪽과 아닌 쪽과의 그 어떤 그 비용 배분 부담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약간 불만 또 불안하는 거니까 약간 그거는 이슈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최 이사님이신가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제가 먼저 드리면은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 차수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건축 계획상으로 뭐 최고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사실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비계획 입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왁구 잡는 거 아닙니까? 맞죠? 건폐율 용적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핵심적인 게 뭡니까? 준주거 아닙니까? 그죠? 자, 준주거 지역에서 차수별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준주거 지역을 축소하는 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축소하는 게 56% 축소하는 걸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그 예를 들면 6, 7차 같은 경우에는 64% 반대하는, 그러니까 축소하는 거를 찬성하는 거고, 다른 차수 같은 경우에는 그 50%에 미치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 큰 차이거든요. 자, 이제 그 제 질문은 뭐냐면은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더 빨리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 동의서 진구를 하고서 하는 게 더 빠른 진행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 다 해주시면 예, 답변 다 드리는 자,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그 미세 조정,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 이제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나와 있었던 8,700평인가요, 준주거? 네. 8,700평에서 그게 이제 아까 10% 내외로 용적률 그 건폐율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8,700평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것도 준주거에서도 1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면적상 그 10%에 해당하는 것이 준주거 면적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정비계획 입안을 하고 나면은 강남구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안 권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입안 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준주거 8,700평 제출했단 말이에요. 아까 뭐 2017년 기준으로 그 7,533평 말씀도 히림에서 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제출을 강남구청에다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를 강남구청에서 그대로 받아서 아이고 8,700평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가자 보면,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사실은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통기획 하에서는 8,700평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은 12,000평 준주거 가지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이 일단 얼마큼 되고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합과 사실은 조합에서 나오신 분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동의서 진구를 이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진구를 시작을 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결정된 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결정됐다는 걸 저 기준을 예를 들면 준주거 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구서 이제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준주거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제 그 3분의 2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와 이거 진구서 완료됐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준주거 면적이라든지 합의가 된 것을, 이건 사실 조합 측이나 아니면은 여기 다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을 대의원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합 총화에서 결정하는 건지.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동의서 증거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 결정되는 것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높아심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준주거 지역의 이제 면적을 축소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주거 지역, 아까 뭐 설문조사 결과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조합원들은 준주거적 면적을 좀 축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조합원님들은 그냥 준주거적 면적을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조합에서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을 할 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물론 대부분의 이제 아마 이제 조합원들께서 준주거 지역을 면적을 확대를, 그러니까 기존의 면적대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들어갈 아파트도 준주거 지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거를 뭐 확대를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신속통합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대응을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준주거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상복합의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로서 아마 이제 조합원들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이 준주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전체 조합원들을, 물론 지금 현재 아파트가 뭐 이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소유자분들도 전체 이쪽에 조합원들이 갈 수 있는 연면적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출발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뭐 이제 준주거적 면적 확대와 관련된 뭐 설문조사 결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거기는 준주거 지역은 뭐 주상복합이면서 조합원들도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전체 3종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는, 3종 지역의 주민들이 나중에 이제 입주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훨씬 높다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종 지역에서 주거 연면적, 조합원 연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조정안을 마련을 해봤고,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이제 처리 절차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으로, 기본 조합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 안을 가지고 주민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이 이렇게 제안이 되더라도 이 안으로 우리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100% 다 반영이 될지, 아니면 진행 과정에 신속통합기획에서 준주거 지역을 확보한 어떤 원칙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차원에서 원위치 이제 준주거 지역을 그대로 가고자 할지, 그 부분들은 정비계획 입안 과정,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내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주민들이 전체, 어차피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이제 그 3종 지역을 확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토지용의 어떤 기반시설의 어떤 배치 형태라든지 토지용 형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서울시도 수용을 해줄 개연성도 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구청이냐 서울시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정비계획이라는 거는 구청을 경유해서 서울시 가는 거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이나 서울시 의견이나 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 의견, 서울시 의견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 뭐 준주거와 관련된 또 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조합원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예. 동서 진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준주거 축소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이방권자 뭐 강남구청의 의견이 조합원의 의견을 쓰면 되겠느냐, 구청의 의견이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한 건 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에 대해서는 동서 진구 시작 이후 동서를 접수받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결정되는 내용은 동서 진구 당시 때 보여드렸던 내용하고는 좀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첫 번째하고 네,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합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 조합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정비 계획을 좀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하시는 거고, 물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 조사를 해가지고 또 동의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저 부분만 가지고 별도로 또 의견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그걸 가지고 의견 조사를 해도 아까 이제 그 건축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뭐 이제 동의서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그렇게 입안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비계획의 결정 과정이라는 게 뭐 여러 과정들이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뭐 입안 제안하면 관련 부서 협의도 거치고, 이 관련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과의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위원회 의견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신속통합기획에서 준주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3종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지금 현재 조합원 절대 다수의 부분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좀 확대하는 걸 갖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그거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한 번 결정이 되면
자, 아까 저기 뭐 경미한 변경에서 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경미하게 가능하느냐, 추후에 뭐 준주거 지역 3종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준주거 요구하면 준주거로 가능하느냐, 그건 안 됩니다. 10%의 면적 변경이라는 거는 기반 시설 면적의 10% 이내에서 조정이 면적이 변경이 된다든지, 전체 구역 면적의 10% 면적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변경이지만 용도 지역 자체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그런 어떤 변경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계획에 변경 과정을 별도로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의서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하는 동의서는요,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안으로 입안 제안을 신청하겠습니다라는 동의예요. 진행하는 과정에 정비계획안이 상당수 많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회를 할 때마다 조합원 여러분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이 결정고시가 되면 결정고시 되기 이전에 조합원 여러분의 공람 공고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의견을 내실 수가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4시 반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조합원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설명회가 잘 끝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만 동의서 제출에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